아닙니다. 더 시작입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트럼프는 또 러시아의 실망 14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장 중반부터 약간 말아올리는 적절한 상태로 마무리.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 시장은 트럼프의 말에 이제 큰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말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는 EU 멕시코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30% 부과. 멕시코는 어차피 미국에 미치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다음 주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럼에 따라서 위켄 나스닥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패턴인데 주말에 위켄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고 막상 다음 주가 되면은 하락분을 말아올린다. 이 패턴이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말아 올렸지만 이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패턴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스닥이 말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드디어 패턴의 변화, 변곡의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시저 멤버십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하였다. 기존에 올려드렸던 공포 탐욕지수 바입을 올려드렸고 새롭게 저점 잡기와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영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영상은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이 시작되고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신의 계좌를 구해줄 영상입니다. 전 항상 주식을 단기로 보지 않고 좀 중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봐둔다고 하면 향후 시간이 좀 흐르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부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여전히 아직은 괜찮다는 신호, 하지만 긴장을 해야 된다는 신호. 익스트림 그리드 푸드크옵션 0.64 약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의 긴장은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난 7월 3일에 나스닥 선물이 최고점일 때 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세배 레버리지를 일부 부분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푸덴콜옵션의 0.59 그 7월 3일에 마감은 0.61이었지만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였다. 원래 세배 레버리지는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분할 매수와 부분 매도를 하면서 관리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변곡의 시기를 정확하진 못해도 비슷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7월 11일에는 서클, 아이온큐 1, 2위에 차지해주면서 약간의 좀 좋지 않은 두 종목의 흐름. 키움전사는 항상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주간 수매수를 보면은 TSLL 좀 그만 사시라니까. 순매수의 TSLL이 좀 밑으로 내려오거나 테슬라 숏이 1위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리고 월간 순매수에서도 TSLL을 1위. 최근에 모든 자산이 폭등하고 거의 고점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테슬라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드디어 어닝 시즌이 개막합니다. 화요일에 증권주와 은행주를 시작으로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ASML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이 좋아야 앞으로 모든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ASML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 그리고 목요일에 TSMC 반도체의 핵심이죠. TSMC의 실적이 좋아야 여전히 반도체는 건재하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옛날에는 TSMC가 삼성전자와 거의 어깨를 비슷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는지. 하여튼 TSMC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넷플릭스 최근에 차트가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드는 넷플릭스 TQQQ의 주요 구성 종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잘 나와야 돼요.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맨날 보는데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증입니다. 드디어 월요일에 크립트 위크가 개막합니다. 미국 하원이 디지털 자산 3대 법안 심의 돌입.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원의 심의가 돌입하고 심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 심의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근데 어차피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자산은 향후에 이뤄질 기대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계속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드디어 미국 6월 CPI. 노무라의 예상치는 컨센 대비 약간 내린 0.234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PPI 지수. PPI는 CPI에 비슷하게 나오겠죠. PPI보다는 CPI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6월 산업 생산, 전달에는 상당히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컨센 대비 약간 높은 0.3으로 노무라는 예상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금리에 관해서 주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요약문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미국 6월 소매 판매 지수, 전달에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노무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건데 다음 주는 지표는 일단 약간의 호조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나가리가 되면은 다음 주는 조금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금요일에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니까 당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노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를 약간 높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의 실적이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7월 2주차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 지수를 장투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한 주였던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대는 나스닥과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같이 투자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나스닥이 지지부진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더 시전은 웃었다. 롱의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현재 주가가 과열인지 강력한 매수 기회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우산업은 스토캐스틱 93, RSI 58, S&P 스토캐스틱 96, RSI 62, 나스닥 스토캐스틱 96, RSI 64. 일봉은 속일 수 있어도 주봉은 속일 수가 없다.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좀 과열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18년, 19년 미중 관세 전쟁의 최고점 부근의 주봉의 보조지표를 한번 봐야겠죠. 다우산업 95, 59, S&P 98, 64, 나스닥 종합 98, 66. 현재 그리고 18년, 19년 최고점 다시 현재 93, 96, 96, 18년, 19년 95, 98, 98. RSI는 58, 62, 64. 18년, 19년 최고점은 59, 64, 66.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보조지표만 봤을 때는 18년, 19년 최고점 부근의 보조지표에 현재가 도달하지 못했다. 거의 도달은 했으나 약간 모자른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골드입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골드가 약간 내리고 나스닥이 약간 지지부진하면 골드가 반등을 한다. 여전히 장기 상승의 지지선을 이쁘게 타고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근시일 내에 나스닥이 조정이 좀 오면은 골드가 횡보를 하다가 최고점을 넘겨줄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를 넣어야 됩니다. US뱅 나스닥 지수 여전히 아직까지는 파란색 상승의 추세 상단을 돌파한 채로 안드로메다에 여전히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금요일에 안드로메다를 약간 이탈하는 흐름의 위기가 있었으나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무리. 여전히 파란색 지지선 위에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다. 지지선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긋는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렇게나 긋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지선에 명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안드로메다에 뻗팅기고 있다. 18년, 19년 다시 한번 봅니다. 18년, 19년에는 최고점 돌파 후 2주간 2.5% 추가적인 상승 후 큰 조정. 현재입니다. 현재도 최고점 돌파 후 2주간에 2.5% 추가적인 상승 후 고점을 살짝 아주 미세하게 낮췄다. 그런데 QQQ 차트 일봉을 보면은 지지선을 약간 아주 미세하게 이탈했다. 요거는 우리가 나스닥이 급등해서 흥분된 마음을 약간 누르고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TQQQ. TQ 차트는 이상이 없어요 아직. 여전히 지지선을 지켜주고 83불로 마무리를 해줬다. 지지선만 지켜주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 아주 좋아요. 엔비디아 나스닥의 대장이죠. 물려도 대장에 물려야 된다. 그 말은 맞네요. 반도체가 급등의 지지선 빨간색 선을 약간 이탈했다가 걸치면서 마무리.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쏙슬도 여전히 빨간색 추세 지지선 상단을 돌파한 안드로메다의 영역으로 마무리.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가 금요일에 약간 매수를 해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 테슬라는 약간의 나스닥 인버스가 아닌가. 나스닥이 지지부진하면은 오른다.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죠. 제가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얘는 항상 이래. 항상 나스닥이 오를 때 같이 못 오르고 나스닥이 내릴 때 조금 오른다.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주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파란색 지지선 안으로 다시 복귀를 해줬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도. 왜냐 파란색 201선과 21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과 단기 이평선인 21선이 캔들의 바로 위에 있다. 뭐죠? 저항이다. 이 저항을 뚫으려고 한다고 하면 뭐 아크 인베스트나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나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 한마디로 큰 손이 다시 한번 입성해야 된다. 그만큼 사람들의 본전 심리가 모여있는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터져야 된다. 터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4시간 봉상에서도 지지선이었던 검정색 선 이젠 저항으로 바뀌었고 4시간 이평의 200선 그리고 4시간 이평의 20선 바로 위에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이 너무 많으니까 테슬라를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전 테슬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오르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차트의 위치가 좀 쉽지 않다. 스파이 5일선 위에 약간 위태위태하게 있다. 아직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는 5일선을 이탈을 한 것이죠. 다이아가 항상 약해. 18년 19년에도 이 다우지수만 명확하게 최고점을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 현재도 명확하게 최고점을 넘지 못하고 먼저 5일선을 이탈했다. 경계해야 되죠. 숏의 보조지표 다시 한번 속스 S는 RSI 30을 이탈하는 28을 보여줬고 SQQQ는 33을 보여줬다. 여전히 숏은 고통받고 있다. 키움전사의 ETF 수매수는 TMF 그리고 유빅스 약간의 어떤 해지 상품이 1, 2위에 올라와줬다. 키움전사들은 이제 해지를 하고 있다. 맨날 TQQQ랑 속스리랑 사팔사팔 하더니 이제 와서 해지를 하네요. 상당히 주식을 어렵게 해. 상승의 추세에서는 그냥 쭉 들고 가다가 추세가 꺾일 때 팔아도 큰 수익인데 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키움전사들은. 그런데 유빅스 같은 경우는 빅스 선물 레버리지 2배잖아요. 빅스가 현재 역대급으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근시일 내에 증시에 악재가 터지면은 빅스는 호들갑스럽게 오르니까 유빅스 선물 2배를 강하게 지금 키움전사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2배로 하면은 계속 횡보하면은 계속 녹아요. 그거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4, 어제 79를 찍어주는 익스트림 그리드를 보여주고 어제 살짝 코인이 조정을 주면서 약간 내려온 모습. 제가 코인의 공포지수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작년 11월 코인의 대불장 때는 코인의 공포지수가 90 이상으로 올라갔었다. 확실히 코인은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90 이상으로도 올라간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29. 제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이 부분 한 18 정도의 최초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가 알트코인의 매수 타이밍이었네요. 항상 저는 변곡의 시기가 될 만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멤버십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공개 영상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시저 유튜브를 매일매일 보셔야 된다니까요. 전세계 시청순위 비트코인 다시 한번 아마존한테 밀리면서 5위 그리고 게더리움 이제는 뭐 팔란티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24년에 11월 불장에서는 게더리움이 S&P 바로 밑에까지 갔었다. 테더가 제가 그어드린 파란색 선을 이탈한 후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코인들이 3일간의 급등을 했다. 그러나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이 뜨고 나서 이제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줘야지. 그러면은 또 코인들이 오른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 뒤에 살짝 상승. 그러면은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이 화면을 봐야지. 비트코인의 상승기, 현재 상승기죠.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의 상승이면은 알트코인의 하락. 약간 상승했잖아요. 살짝 미세하게.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약간의 알트코인의 눌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의 상승이 또 오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하락을 하면은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펌핑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홀딩이죠. 현재 엔비디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홀딩한다. 게더리움의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뭐냐면은 각 종목이 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넌스를 체크하지 않고 코인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씨부리는 사람들은 걔네들은 코인 투자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어설프게 말하는 애들이에요. 더 시저는 실전 투자자다. 도미넌스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 뭐죠? 200일선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200일선 돌파. 그리고 게더리움의 차트.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I had to fall to lose it all.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스닥은 약간의 힘이 딸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전히 주도주의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됐다. 알트코인의 불장이 개막되면서 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됐다. 4년간의 대장정에 정점을 찍으러 이제 더 가야지.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이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장투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계좌를 폭파시킬 사람들이다. 그 말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장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서 장투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장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저도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코인베이스든 MSTR이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고요. 현재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갖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장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다 때려박고 장투를 하겠다. 이제 라스트 댄스인데 당연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팔죠.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뒷북만 치면서 매매를 할 건지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비극을 딛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멀리서 희극을 느끼게 된다. 가까이서의 희극을 보고 투자하면 멀리 보면 비극이 된다.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들의 명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